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죽어야 끝나는 야구 환장 라이프, 쌍딸 지음 팩토리 라인에서 펴낸 책입니다. 과연 야구는 신의 선물인가, 신의 형벌인가? 야구의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의 웃음으로 눈물 닦는 야구 일기.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쌍딸. 야구 보면서 욕하다가 벼랑 건 유명해진 사이버 분노 버스커. 삼성 라이온즈 야구에 속고 또 속는 사람. 웃음으로 눈물 닦는 사람. 2승 떠날 때까지 야구 볼 예정이다. 근데 저승에서도 중계 틀어주면 죽어서도 볼 예정. 아무튼 아자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야구를 했더라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삼성 야구 보다가 이 지경까지 올 줄 몰랐다. 처음에 출판 제안을 받고 드디어 나에게도 보이스피싱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재밌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이거 트위터에 올려야지. 이지랄 했는데 정말로 책을 내게 됐다. 아직도 어디서 이경규 아저씨가 튀어나와서 몰래 카메라를 외칠 것만 같다. 그렇다고 진짜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진심 큰일 남. 그리고 지금 살짝 나무에게 미안하다. 앞으로 이면지 열심히 쓰고 휴지도 아껴 쓸게. 빨대도 안 쓰고 텀블러 들고 다닐게. 나 책 한 번만 내게 해줘. 응? 나 지금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중. 이 책을 귀한 돈 주고 구매하여 읽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사신? 아니 모쪼록 감사합니다. 야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쟤네 야구는 쟤네 야구인데 그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쟤네 야구가 마치 내 인생과 같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괴로우면서 그걸 내심 즐기고 있는 희한한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다면 죄송. 아무튼 이 책에는 그런 얘기들만 가득합니다. 혹시 책이 재미없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누군가를 쥐어팰 수 있습니다. 책은 판례상 흉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빠따로 패는 것보다는 상해에 대한 부담은 덜하지 않겠습니까? 야구 진날 대기 타고 있다가 이 책으로. 아무튼 누굴 크게 다치지 않게 하면서 쥐어 패고 싶을 때, 라면 받침대 없을 때, 가구 높이 맞출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 책을 품어주세요, 제발. 아니 근데 정작 자기 지갑 열어 돈 주고 사서 읽어야 하는 삼성 라이온즈 아닌가? 단체로 사면 그게 다 몇 건이야? 내가 티켓이랑 유니폼으로 싸제낀 돈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보답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옹졸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단체 구매 환영. 근데 할인은 안 해줌. 제값 주고 사라. 책 쓸 때 편집자들께 혹시 땡스투 같은 건 안 넣느냐고 했더니 요즘이 2000년대 초반 K-팝 앨범도 아니고 그런 거 없다고 하셨다. 내가 2000년대 초반 K-팝 먹고 큰 거 들켰다. 땡스투 대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자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간과 함께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편집자님 날 기르시고 SK 와이번스 아니 SSG 랜더스 아자자 우리 다음에는 꼭 가을 야구에서 만나요. 책 나온다고 축하해준 친구들아 고맙습니다. 축하해준 건지 놀린 건지 모르겠는데 모쪼록 고맙습니다. 한 번쯤은 K-팝 쉬고 나랑 야구장 좀 같이 가자. 나 책 낸다고 계약서 쓴다고 했더니 역시나 그거 사기 아니냐고 잘 알아보라고 했던 우리 여사님. 이런 훌륭한 답 없는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야구에 미쳤다고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랬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한국 최고의 적폐 야구단 삼성 라이온즈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건 다 우리 한국 최고의 적폐구단 삼성 라이온즈 덕분이다. 니들이 그렇게 야구를 안 했다면 내가 그렇게 화가 안 났고 그렇게 화가 안 났다면 이렇게 글을 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효자 라이온스 야구를 기발하게 하는 바람에 나 책도 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발 다음엔 이딴 책 나오지 않게끔 원만한 야구 부탁합니다. 가을 야구 좀 가자 진짜. 2021년 개막을 기다리며 쌍딸. 개막 144회짜리 아침 드라마의 서막. 가을을 누구보다 뜨겁게 보낸 야구 팬들의 겨울은 차갑기 짝이 없다. 물론 몇 년째 뼈 시린 가을을 보낸 삼성 팬인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가을 야구 못 가고 맞이하는 겨울은 더 춥다. 야구 못 본 지가 언 몇 개월인지 모르겠다. 야구 때문에 살고 야구 때문에 죽는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우리 야구 팬들은 개막만을 기다리며 추운 겨울을 버틴다. 야구 개 같다고 욕을 그렇게 해놓고도 야구만을 기다린다. 그래놓고 개막하면 또 머리를 쥐어 뜯는다. 진심 인간은 왜 이럴까? 날이 따뜻해지면 가련한 야구 팬들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한다. 벌써 옷걸이에 유니폼 걸어두고 저거 입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주변 친구들한테 연락도 한다. 야, 야구장 가자. 가서 치킨이랑 떡볶이에 맥주 갈기자. 내 유니폼 빌려줄게. 그렇게 꼬신다. 왜 그렇게 꼬시냐고요? 왜 야구 말고 다른 것들을 들먹이냐고요? 내 주변 사람들은 이제 다 야구 그만 보고 나만 보거든. 개막 전에 들리는 말들이라곤 죄다 야구 팬들 엉덩이 들썩거리게 하는 얘기들 뿐이다. 우리가 이번에 의외로 복병이 될 거다. 다크호스다. 타선만 받쳐주면 5강 싸움 해볼 만한 전력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생각한다. 야, 올해는 진짜 괜찮지 않을까? 도대체 몇 년째 속는 거냐 인간아. 그치만 그 순간에는 다 잊는다. 간악한 야구꾼들에게 놀아놨던 과거들을. 개막 전에는 정말 설렌다. 드디어 야구한다. 야구장 다 죽었다. 딱 기다려라. 그러나 개막 경기 3회도 채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된다. 죽는 건 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들떴던 마음은 엉덩이와 함께 차분해지고 한 9월쯤 야구 보던 상태로 그대로 리셋된다. 9월쯤에 야구 보던 상태라 함은 이미 큰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희망 회로라도 가동하지 않으면 야구 볼 명목이 생기지 않아 억지로 응원단이 시키는 할 수 있다를 외치는 상태다. 대충 개구린 표정으로 응원가만 열심히 부르는 매너리즘에 빠진 평범한 야구팬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144회짜리 아침 드라마가 시작된다. 뭐? 예나가 선정이 딸이라고? 뭐? 삼루수가 알을 깠다고? 뭐? 꼴랑 공 3개 던지고 내려갔다고? 뭐? 누가 사회면에 쌍편 내밀었다고? 뭐? 인스타그램에 코리안 바베큐나 구워 처먹은 사진 올리던 그 외국인이 부상당했다고? 누구가 누구랑 트레이드 됐다고? 우리 가을 야구 못 간다고? 막장보다 더한 막장이다. 원래 드라마보다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가 더 어처구니 없는 법이다. 야구 모르는 사람들은 야구 1년에 144경기 한다고 하면 뒤로 넘어간다. 그렇게나 많이 하냐면서. 예, 그렇게나 많이 하고 우리는 그걸 다 봅니다. 맨날 야구 보면서 생각한다. 이제 야구 그만 볼 때도 됐다. 이제 진짜 그만 봐야 된다. 그래놓고 폐막하면 방바닥에 누워서 전방에 고함 발사한다. 야구 언제 하냐 대체. 야구를 돌려달라. 야구 볼 때는 이거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국민청원에 올리자. 연병을 떨어놓고 진짜 야구 끝나면 연인 떠나보낸 월화 드라마 주인공처럼 눈물을 쏟아낸다. 이거 진짜 블랙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놀라운 점은 거의 모든 야구 팬들이 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점이다. 내가 심리학을 전공했다면 야구 팬들의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에 관해 연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이유도 모른 채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 작년 개막 내가 게시했던 야구일기 첫 문장은 진심 미쳤다이다. 물론 긍정적인 뜻으로 쓴 미쳤다는 절대로 아니다. 이 대단하신 사람들이 야구장 문 열자마자 한 점도 못 내고 영봉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나는 또 속았다면서 울부짖었고 사실 이제 속는 게 쪽팔리지도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도 또 속지 뭐. 올해도 속고 올해도 고소한다고 고함 지르고 결국 올해도 마지막 경기 때 내 눈을 보자 이놈들아 고생했다 말할 것이다. 야구 팬들은 안다.
전부 다 야구 안 본다고 해놓고 개막날만 되면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개막전 본다고 앉아있다는 것을. 개막전 챙겨보는 야구 팬들은 망한 겁니다. 물론 나도 이제껏 꾸준히 망해왔고 앞으로도 또 꾸준히 망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삼성 놈들아, 니들은 망하지 말라고. 직관, 돈 주고 화내기. 평소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 쉬는 날 집에서 편하게 뒹굴뒹굴하면서 영화 보는 것도 재밌지만 역시 영화관에 직접 가서 봐야 느낌이 다르다. 큰 스크린을 눈앞에 두고 빵빵한 사운드로 보고 있으면 몰입감이 죽여준다. 야구도 집에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 가서 보면 더 생생하게 화낼 수 있다. 눈앞에서 생 라이브로 펼쳐지는 약 3시간의 눈물의 똥꼬쇼. 진짜로 죽여준다. 이걸 꼴랑 이 돈 주고 본다는 게 미안하기까지 하다. 물론 집에서 야구 보는 것도 재밌다. 중계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이 날아가는 궤적 같은 거, 현장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가 없다. 투수의 투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계의 가장 큰 매력이다. 신이 나올 땐 공이 어떤가 싶어 더 유심히 본다. 완전 진풍면풍 감정단이다. 이 공의 감정가는 과연 얼마입니까? 짜잔, 500원이었습니다. 홈런 깔 때 터지는 캐스터의 샤우팅 같은 것도 중계의 또 다른 맛이다. 집에서 야구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흥분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직관을 가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야구장 입구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오늘도 제 발로 지옥에 걸어왔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내 첫 직관이 언제였나 기억도 잘 안 난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원에서 우르르 다 같이 몰려갔었던 기억 같은 게 뜨문뜨문 난다. 대충 핫도그 같은 거 먹으면서 빨빨 돌아다니고 시키는 대로 응원과 따라 부르던 그때는 몰랐다. 내가 야구를 지금까지 보게 될 거란 걸. 야구 보다가 병원까지 가게 될 거란 걸. 야구 보다가 책까지 내게 될 거란 걸. 야구 잘 모르는 친구들은 직관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다. 엄청 가보고 싶어 한다. 나도 야구장 가서 치킨 뜯으면서 응원가 부르고 맥주 마셔보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굳이 왜?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뜯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부터 난다. 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바로 야구장으로 끌고 가기는 한다. 친구 데려갔다가 개같이 지면 그렇게 민망하고 미안할 수가 없는데 친구는 치킨 먹는 거 너무 재밌었다고 또 오고 싶다고 한다. 이게 야구판과 야구팬이 아닌 사람의 차이다. 친구가 재밌었다니까 다행이면서도 야구에 과몰입하는 스스로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내가 이때까지 데려간 친구 중에 진짜 야구팬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 스윙 삼진 소리 듣고 스윗 삼진이 뭐야? 이러더니 라이 물리랑 라이 관린이 같은 집안 사람이냐고 물어서 내 뒷목 잡게 하던 얄못 친구놈이다. 처음에는 응원석에 앉아서 허둥대면서 응원가를 따라하더니 한 5회쯤 되니까 전부 외워서 먼저 부르고 있었다. 야구장 들어가기 전에는 그 친구 피가 분명히 빨갰는데 나와 보니 피가 파래져 있었다. 웃기게도 그 경기는 졌다. 그 친구 이제 나만큼이나 개막을 기다리고 빨리 야구장 가고 싶다고 말한다. 내가 더 당황스럽다. 너 뭐하는? 갑자기 왜 그러시는? 직관이 이런 맛이 있다. 야알못도 야구 보게 하는 그런 맛. 그다지 건강한 맛은 아닌 것 같지만 원래 땡기는 게 몸에는 안 좋잖아요. 야구하는 날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꽤 보인다. 특히 그 경기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경기일 경우 유니폼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서울 놀러가서 잠실 쪽 갔다가 유광잠바 입은 사람들이 역에서 우르르 쏟아 나온 걸 본 적이 있다. 국제대회였던 프리미어 12 경기가 있었을 때 고척동 가는 지하철은 10개 구단 유니폼 박람회 수준이었다. 이렇듯 야구 보러 가기 전에 유니폼 입고 집 나서는 마음은 야구 보는 사람들만 알 수 있다. 고작 주먹만한 공 가지고 노는 거 보러 가는데 왜 이렇게 설레고 비장한 마음이 드는지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는 걸 포기하기로 했다. 다른 구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구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입구부터 막 응원가 소리가 나온다. 무슨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처럼
에버랜드 줄 서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듣고 설렐 나이는 지났는데 주접스럽게도 응원가 들으면서 야구장 입성하면 막 벅차오른다. 물론 그것도 잠깐이긴 한데요. 야할 못들에게 야구장에서 즐기는 치맥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처럼 야구 팬들도 솔직히 야구장 가서 치맥 갈기는 상상하면 설렌다. 야구장 하면 치킨이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축구 볼 때도 치킨 먹고 올림픽 볼 때도 치킨 먹고 영화 볼 때도 치킨을 먹긴 하잖아. 나는 대학 학교 발표 날도 치킨 시켜 먹었다. 어찌됐든 모든 게 그냥 치킨 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치만 야구장에서 먹는 치킨은 진짜 맛이 다르다. 응원하면서 치킨 몇 조각 먹으면 내가 지금 이걸 입에다 쑤셔 넣는지 코에다 쑤셔 넣는지 헷갈릴 만큼 정신 사납다. 치킨 씹다가 삼진 당하거나 홈런 맞는 걸 보면 그런 개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내가 지금 씹고 있는 게 닭인지 야구공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러다가 야구 잘 풀리면 갑자기 천상의 맛이 된다. 고든 렌지가 튀긴 치킨 먹기 대 우리 팀 홈런 치는 거 보면서 치킨 먹기. 나는 닭후. 치킨 품에 안고 자리에 찾아 앉으면 선수들 이름 박힌 등판이 수천 개 보이고 파란 잔디밭 위에 선수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분주하다. 경기 시작되면서 응원가가 나오고 1번 타자 이름 부르는 순간부터 소위 말하는 뽕이 차오른다. 야구 잘 풀리면 당연히 광란의 축제가 펼쳐지지만 안타깝게도 안 풀리면 거기는 돈 주고 티켓 사서 앉아서 화내고 있는 멍청이 집합소가 되는 거다. 장내는 싸해지고 맥주 보이는 바빠진다. 여기저기서 맥주 한 잔 달라고 손을 든다. 솔직히 그 정도 되면 야구 선수랍시고 뛰고 있는 분들이 대신 맥주 들쳐먹고 맥주파리 소년 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내가 돈을 써서 사회적 체면 깎아 먹을 거 각오하고 머리띠까지 쓴 채 야구장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야구를 개판으로 하면 쉽게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무력감이 찾아온다. 그냥 그대로 앞구르기에서 그라운드에 난입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 찍고 싶다.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라던데 그 유행 따라 옛날 쌍팔년도 관중처럼 금을 타고 오물이라도 투척하고 싶다. 분명 멋있게 이긴 경기도 직관했을 텐데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건 죄다 개같이 진 경기뿐이다. 2019년 9월 25일 흐림. 야구 보러 가기 가장 적합하지 않은 날씨. 목요일. 야구 보러 가기 가장 적합하지 않은 요일. 두산. 야구 보러 가기 가장 적합하지 않은 상대팀. 하필 나는 그날 야구를 보러 갔다. 날씨는 정말 기가 막히게 우중충했다. 바람이 불었는데 습기가 가득해서 후덥지근하면서도 쌀쌀한 게 무슨 마라톤 완주한 예티의 숨결처럼 불쾌했다. 경기 중에는 누가 내 맞박에 침을 뱉는 것 마냥 애매한 빗방울이 떨어지다 말다 했다. 그날 내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바로 11대 0으로 대패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때 쉼없이 울려 퍼지던 두산의 응원가가 아직도 생생하다. 주변에 앉았던 삼성 팬들의 말도 기억난다. 와, 저기 아파트 부른다. 좋겠다. 그래서 이쪽도 아파트 불렀다. 삼성은 대패 중이었지만 어쨌든 불렀다. 이미 삼성 팬들은 열반이 오른 상태였다. 두산의 타자가 또 안타를 때려내고 드디어 두 자릿수 점수를 향해 3루를 돌 때 삼성 팬들은 두산 주루 코치보다 더 크게 팔을 돌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그런데 애초에 즐길 수 없다면 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돌렸다. 돌아 돌아. 구슬픈 목소리로 외쳤다. 두산의 주자도 돌고 우리의 야마도 돌았다. 그런 경기 직관하고 나면 다시는 야구 보러 가고 싶지 않다. 퇴장하면서 내가 또 야구장 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다. 그리고 어김없이 나는 또 야구장에 갔다. 응원석에 앉아서는 네이버에 손에 장 지지는 법을 검색했다. 장 지지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친절하게 알려주면 차근차근 따라 해볼게. 야구장에 가면 나랑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만 돌아다닌다. 나랑 같은 유니폼 입고 나랑 같은 머리띠 쓰고 나랑 같은 풍선 들고 나랑 같은 팀을 응원한다. 이게 진짜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야구 잘 풀린다는 이유로 생전 처음 본 옆사람하고 하이파이브도 갈길 수 있다.
이런 소속감이 자꾸 야구장을 찾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기쁨도 같이 기뻐하면 배가 되고 슬픔도 같이 슬퍼하는 게 덜 처량하다. 그래도 웬만하면 같이 기뻐하는 게 낫긴 하니까 각 구단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거 손에 들고 귀여운 머리띠 쓴 채로 얼굴 구기게 하지 마세요 좀. 야구장. 야구도 안 하는데 여기서 농사나 짓자. K-팝 팬들의 성지는 아마 콘서트장일 것이다. 나도 많이 다녔다. 체조 경기장, 핸드볼 경기장, 평화의 전당 등등. 고척돔에 갈 만한 슈퍼스타는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 K-팝 팬으로서는 못 들어가 봤다. 야구 팬들의 성지도 역시 야구장이다. 근데 콘서트장이나 야구장이나 크게 다른 게 없다.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울고 웃고 원래 뭐든 멀리서 보면 대강 비슷해 보이는 법이다. 과거 삼성의 홈구장이었던 대구 시민운동장은 진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얼마나 후졌냐면 야구하다가 정전돼서 조명이 나간 적도 있었다. 대한민국 야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그때 번트를 댄 상대팀 정수빈은 자기가 뛰다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했다. 뭔 신과 함께도 아니고 연병. 정수빈 씨 눈 뜨세요. 당신 아직 아웃 아닙니다. 그거 보던 나도 쪽팔려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때 당시에는 야구장에서 화장실을 안 갔다.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둘째치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좌석 간격이 진짜 악랄했다. 그냥 앉아도 무릎이 앞좌석에 닿는 수준이었다. 중간에서 수많은 사람의 무릎과 무릎을 넘어가려면 그냥 대역죄인의 빙의에서 죄송합니다를 연불처럼 외워야 했다. 나는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통로 자리를 잡는다. 마땅히 먹을 것도 없었다. 그냥 무조건 땅땅 치킨 아니면 떡볶이였다. 그런데 사실 야구장 옮긴 지금도 가면 땅땅 치킨 아니면 떡볶이 먹어서 할 말이 없다. 아니 근데 골라서 먹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 어쩔 땐 미리 마트에 들러서 먹을 거 사가고 그랬다. 야구장 근처에 차려놓은 노점 몇 군데에서 파는 통닭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거 사실 비둘기로 만든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응원가가 터무니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화장실 한 번 가려면 오만 욕을 들어먹어야 했어도 그래도 시민구장에서 보낸 그 시절은 아름답고 찬란하다. 거기서 야구 볼 땐 자주 이겼기 때문이다. 야구장 너무 후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야구를 너무 잘해요. 또 오고 싶어요. 매우 만족. 별점 5개. 국내 야구 인프라 및 돔구장 학계 최고권이자 허구현 해설이 7색 8색을 했던 시민구장은 결국 새 구장이 지어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해서 진짜 깨벗어서 흙으로 보낸 건 아니고 지금은 리모델링 후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잘 쓰고 있다. 어쨌든 삼성은 기깔 나는 새 야구장을 지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줄여서 라팍이라고 부른다. 새 구장을 얻은 삼성 팬들은 설렘의 밤잠을 설쳤다. 거의 주택 청약 당첨과 맞먹는 기쁨이었다. 개막만 기다렸다. 얼른 새 야구장 가야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이 사 먹고 화장실도 엄청 들락달락 해야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야구장 지으면서 9위로 떨어졌고 라팍으로 이사가고 나서는 가을 야구 한 번도 못 갔다. 삼성 야구 돌아가는 꼴 보면 아무래도 새 구장 지을 때 먹거리보다는 흡연장에 정성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화날 때는 단백질이나 당류보다는 알코올 혹은 니코틴이 땡기는 법이니까. 현재 라팍은 그냥 거대한 음식 박람회장 취급이나 받고 있다. 누가 버르장머리 없이 밥 먹는데 야구하냐? 스테이크에 족발에 떡볶이에 치킨에 시원한 맥주나 먹으러 가는 거다. 야구 보러 가면 골 아파진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야 심신이 편안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라팍은 정말 잘 지어놨다. 국내 최초의 팔각형 구장, 홈런이 많이 나오는 펜스, 거리가 짧은 구장, 어쩌고 저쩌고는 모르겠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한눈에 봐도 멋있다. 팀 컬러가 파란색이라 야구장도 파란색 범벅인데 그게 그렇게 간지나 보일 수가 없다. 라팍은 몇 안 되는 삼성의 자랑이다. 죽여주는 응원가, 그리고 때깔나고 멋진 야구장.
그런데 야구단이 왜 야구 말고 다른 걸 자랑해요? 묻지 마세요. 야구장에 묻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가끔 야구 안 풀리는 날에는 그냥 야구장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서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다. 야구장 진심 엄청 큰데 거기서 하라는 야구는 안 하고 그냥 굴러만 다니고 있으니까 아까워 죽겠다. 멋있게 야구장 잘 지어놓고 거기서 야구 안 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터도 좋고 땅도 넓은데 그냥 싹 밀어버리고 뚜껑에 비닐 덮고 우리 농사나 짓자. 샤인머스켓 같은 걸로.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 샤인머스켓이 돈 잘 된다며 요즘. 일은 삼성 선수들이 하는 걸로 하고 야구 선수에서 농부로 2차 전직.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삼성 이대로 가면 라팍은 대구 관광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음식 박람회장이 되든가 거대한 하우스 혹은 대형 코미디 연극홀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야구장 지었으면 야구를 좀 해라. 원래 독서실 가면 공부하고 PC방 가면 게임하는 거 아니냐? 왜 야구장에서 야구 안 하고 딴짓을 하냐고. 물론 딴짓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도 아는데 당신들은 돈을 받으시면서요. 라팍 개장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가을에 못 가봤다. 이거 실화냐? 세상이 우리를 두고 트루먼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이럴 수는 없다. 이제는 야구장 이름값 좀 하자고요. 이놈들아. 응원가. 나는 분명 노래방 왔는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앞에서 야구함. 응원가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진다. 대한민국 모든 1군 야구장은 불구덩이에 휩싸이고 화수목금토 1회는 프로야구의 야만적인 관람 행태가 사회면에 실려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내 야구는 사회 악으로 낙인 찍혀 종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듯 응원가는 흥을 돋우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응원가는 화를 잠재우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응원가는 성남 민심을 적시는 방아수이자 눈물 젖은 가여운 혼을 달래는 신의 딸랑이다. 삼성의 응원가는 명성이 자자했다. 구리기로. 응원가인데 진심 응원하는 사람은 응원하는 기분이 안 나고 응원받는 사람도 응원받는 기분이 안 나는 신묘한 노래를 가득 실은 8톤 트럭이 야구장을 덮쳤다. 그래도 우리는 웃었다. 왜냐하면 삼성이 야구를 잘했고 또 야구를 잘했기 때문이다. 응원가 그거 뭔 상관인데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부를 엘도라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태인이든 말든 지인감용 삼성의 지인감용이 나가시든 말든 흥년이가 앙타친다 흥흥흥을 하든 말든 삼성은 야구를 잘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리고 2016년 삼성의 추락이 시작된 이래로 응원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더는 지옥의 하수구에서 주워온 것 같은 뽕짝으로는 분위기를 살릴 수 없었다. 앞에서 야구를 개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는 야구를 잘하니까 응원가는 일종의 사이드 메뉴에 불과했다. 피자 시킬 때 같이 시키는 오븐 스파게티 정도? 맛없으면 아쉽지만 그래도 피자가 맛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피자가 망했다. 진심 개 망했다. 고든 램지가 국자로 어퍼스윙 갈 길만큼 망했다. 그리고 나는 피자 맛보다 오븐 스파게티 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괴하고도 고독한 미식가가 되기 시작했다. 야구장에 가서 한 손에는 땅땅 치킨을 들고 한 손에는 막대 풍선을 든 채 응원가를 미친 듯이 불러 제꼈다. 야구는 어찌됐든 이제 상관없었다. 애초에 야구가 상관 있었다면 야구장을 찾지 말았어야 한다. 나는 최강 삼성, 안타 구자 훅, 을 부르짖으며 점프를 하다 앞좌석으로 굴러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겪고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기본 3시간의 추가 시간 빵빵하게 싸주는 노래방에 왔다고 자기 최면을 건 채 구슬프게 엉덩이를 흔들었다. 분홍신을 신은 것과 다름없었다. 멈출 수 없었고 멈추고 싶지 않았다. 타자가 호기롭게 때려 맞춘 초구가 자석처럼 야수의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는 배를 까고 들어놓고 싶었다.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서가 아니었다. 응원가가 시작하자마자 끝났기 때문이었다. 하이라이트를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누가 노래 부르는데 초구치래. 누가 노래 부르는데 끊으래. 노래방에서 한창 21 전국 콘서트 중인데 누가 실수로 발라드 예약하다가 취소했을 때 딱 그만큼의 화였다.
예전에는 상대팀 응원가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다.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은 세계의 응원가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직관 가서 상대팀 응원가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도 당연히 삼성이 야구를 잘했기 때문이었다. 야구장 가서 삼성 야구 잘하는 거 보고 오면 그걸로 그만인 거지. 다른 데에 별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삼성이 야구를 못하기 시작했다. 야구를 못한다는 건 직관 가서 이기는 경기를 볼 확률보다 지는 경기를 볼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가서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보다 앉아서 상대팀의 응원가를 듣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짐을 의미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팀 응원가를 많이 듣게 되는 것이다. 비밀번호 4자리. 드디어 나는 다른 팀의 거의 모든 응원가를 외웠다. 이 삼성 공격 시간 더럽게 짧아서 응원가 부를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저쪽 노래라도 불러야 할 거 아니야.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나도 모르게 응원가를 흥얼거릴 때가 있다. 그냥 야구에 미친 사람은 종종 그럴 때가 있으니까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랑 버스 기다리면서 황재균 응원가를 흥얼거렸는데 알고 보니 그게 어린이 애니메이션 터닝맥 카드 주제가를 개사한 응원가였다. 어쩐지 옆에 있던 애들이 힐끔힐끔 보더라. 졸지에 터닝맥 카드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20대 여성이 된 것만 생각하면 숙연해진다. 리그 대표 명곡으로 손꼽히는 유강남의 응원가는 나도 정말 좋아한다. 근데 LG전 보러 가서 유강남 응원가만 좀 따라 부르면 유강남이 홈런을 날린다. 무슨 LG전 보러 갈 때마다 유강남한테 홈런을 맞는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다가도 입을 싹 닫게 된다. 내가 무슨 선수도 아니고 징크스가 있냐고요? 그냥 삼성이 못하고 유강남이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XX. 응원가를 잘 알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 어디서 음악 좀 나오면 이거 누구 응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가다 보면 내 주변 기복 없이 잘하는 팀의 팬들은 상대팀 응원가를 잘 모른다. 내가 이거 누구 응원가 원곡 아니야? 누구 응원가 재밌지 않냐? 해도 잘 모른다. 자기 팀의 야구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것이다. 그러나 야구 못하는 팀의 팬들은 야구의 부수적인 요소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유니폼, 먹거리, 응원가 등등. 그래야 야구를 더럽게 못하더라도 야구장 가서 최대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안 운다. 나 안 우니까 우냐고 물어보지 마라. 삼성이 비밀번호를 차근차근 갱신해 나가는 동안 우리의 오븐 스파게티는 마침내 경지에 올랐다. 통신사 광고를 강타한 짭도라도, 크보 최고의 관종 이학주를 교주로 만든 응원가의 아버지, 한국 프로야구의 베토벤, 삼성의 메시아, 김상원 응원단장은 매해 새로운 역사인 상대1의 최악의 암흑기를 빛의 리듬으로 구원했다. 프리미어 12의 남들은 자기 팀 선수가 몇 명 차출됐는지가 자부심이었지만 삼성 팬들은 우리 팀의 응원단장이 차출됐다는 것이 자부심이었다.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1루에 김상수가 있다는 것만큼 단상에 김상원 응원단장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다. 우리 집 정수기는 국대 응원단장 나온다. 옛날에는 우리가 남들 응원가 잘 뽑는다고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남들이 우리 응원가 잘 뽑는다고 부러워한다.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남들 야구 잘한다고. 됐고 삼성 응원가 1층 들어보십시오. 삼성은 오븐 스파게티 잘합니다. 피자는 시키지 마십시오. 아무튼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심 2020년에는 이 오븐 스파게티를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참이었다. 코로나가 직관을 돌연해 가버렸습니다. 프리미어 12 때 지금까지 꾸역꾸역 참아왔던 다른 팀의 응원가를 목 놓아 부르던 야구팬의 얼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코로나 이 새끼야. 내 응원가 돌려내라고. 야구장 가서 톡 던지면 터질 것처럼 땡땡한 막대 풍선 들고 음악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안타, 안타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도 이겨냅시다. 마스크 쓰고 손 벅벅 씻으면서 이겨냅니다. 다시 야구장 가는 날 또 촉으로 응원가 끊는 놈에게 역정되기 위해.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